문제는 타이밍. 이제 우리가 셀 차례다. 유안타 T라이더. 네, 안녕하십니까. 유안타투데이 정인지연구원입니다. 이번 시간에도 고객님들이 질문 주신 종목 먼저 리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휠라홀딩스입니다. 이 종목은 뭐 보시다시피 지금 장기로 보시면 이 주봉으로 60주 이평선을 중심으로 이렇게 이탈할 때 공방이 있었고, 여기서도 이제 2017년에도 회복할 때 상당한 공방이 있었죠. 지금도 돌파 후에 이렇게 공방을 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겠고, 뭐 어쨌든 60주 이평선 위에서 이렇게 확인만 돼주면 언제가 되든 결국은 이렇게 위로 도는 모양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나타나는 어떤 공방 이런 거는 그다지 이상한 건 아니라고 생각이 되고요. 일봉으로 보시면 뭐 최근에 이렇게 작년도 여름부터 쭉 올라오다가 지난 1월 29일 날 이탈을 했습니다. 뭐 과징금 이슈 때문에 이탈을 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어쨌든 뭐 60일 이평선 이탈한 건 좋은 건 아니죠. 그리고 전고점도 일봉상으로 못 넘었고, 그렇긴 한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제 일봉으로 보통 추세선이라고 그러면은 121선을 중요하게 봅니다. 그래서 지금 4만 원 초반대에 121선이랑 뭐 박스 하단선 등 지지대가 있어서 여기서 지지만 잘 대주고 60일선 다시 위로 올라서면 다시 상승 시도가 나올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은 듭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이게 장기적으로 좋기는 한데, 지금 60일 이평선을 이렇게 훼손한 상황이기 때문에 상승 국면을 접어들더라도 요 위에서 다시 61선 위에서 안착을 확인하는 시간이 필요하고, 요 뭐 48,000원에서 5만 원까지가 또 저항인데 저항대 돌파가 정도 필요하고 해서 시간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만약에 요 121선 4만 원까지 이탈을 하면 다시 바닥 확인 과정을 거칠 수도 있는데, 어쨌건 지금 이 휠라홀딩스는 현재로서는 뭐 그닥 지금 뭐 주가가 이렇게 좋은 상황은 아니지만, 굳이 지금 뭐 더 빠질 것 같으니까 팔자 이런 얘기를 하기에는 조금 시기상 좋지 않은 것 같고요. 장기로 보면은 크게 보면 턴어라운드 하는 모양이기 때문에 기다려 보시는 게 좋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혹시 좀 빨리 팔고 싶으신 분들은 뭐 48,000원이나 이 전고점 부근에 갔을 때쯤 매도 시점으로 보시면 되고, 그냥 뭐 홀딩을 오래 해도 된다라고 생각하신 분들은 장기적으로 좀 여기 뚫고 나가는 것까지도 생각을 하시면서 보유를 하셔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보유 종목에 대한 답변이었고요. 그다음 이제 뉴스 코멘트 좀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뭐 게임스톱 관련된 이슈가 지난주에 어쨌든 중요했었는데, 미국의 제닛 옐런 재무장관이죠. 4일날 헤지펀드 공매도에 대항하는 뭐 개인들의 게임스톱 주식 등 매수로 인한 증시 변동성과 관련해서 투자자 보호를 강조를 했는데, 당장의 개입에는 신중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옐런 장관은 이날 금융 규제 당국 고위급 회의를 마친 뒤 게임스톱 등 주식을 둘러싼 높은 변동성 시기에도 금융시장의 핵심 인프라는 회복력을 보이고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미국 재무부는 회의 후 발표한 성명을 통해서 SEC와 CFTC는 거래 관행이 투자자 보호와 공정하고 효율적인 시장에 부합하는지, 뭐 투자자들이 공정한 대우를 받았는지 등에서 들여다보고 있다라고 설명을 했지만 특별한 조치를 취하지는 않았습니다. 게임스톱 주가는 지난주에 주간 단위로 80% 하락을 했고, 미국 시장은 상승세를 이어갔습니다.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게임스톱 사태가 뭐 어떤 중요한 이슈가 될 수 있다라고 전망을 했었는데, 사실은 이제 뭐 이런 충격이나 우려감은 많이 잦아든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코로나 관련된 부양책 관련된 뉴스인데요. 미국 의회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경기 침체를 극복하기 위해 1조 9천억 달러의 구제 법안을 통과시킬 수 있는 중요한 발판을 마련했습니다. 상원과 하원은 현지 시간으로 5일날 코로나19 구제 법안 예상 조정권 행사로 과반 청선만으로도 통과시킬 수 있게 하는 결의안을 처리를 했고요. 결의안은 1,400억 달러의 추가 현금 지급, 그다음에 실업급여 연장, 백신 배포 검사 자금, 주와 지방정부 지원, 이런 바이든 대통령이 제시한 부양책의 안을 거의 그대로 따르고 있습니다. CNN에 따르면 이런 수정안은 구속력은 없고요. 코로나 구제 법안이 무조건 변경된다는 것을 뜻하는 것은 아니고,
변화를 만들기 위한 폭넓은 합의를 의미한다라고 했습니다. 예산 결의안이 통과됨에 따라서 상원은 트럼프 전 대통령의 그 탄핵 심판이 끝나는 이달 말이나 다음 달 초 중에 아마 그 최종 표결을 할 것으로 CNN은 전망을 했습니다. 코로나19 구제법안 결의안 통과로 시장에서 위험자산 선호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미국 증시가 강세를 보이는 가운데 달러화는 그 하락하고 구리와 국제유가 등 경기 관련 원자재 가격 상승했습니다. 금은 달러의 약세로 상승을 했고요. 미국 부양책 통과 기대감으로 추가적인 유동성 확대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위험자산 선호 현상이 지속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중국 관련 뉴스인데요. 미국 국무부는 5일 현지 시간으로 5일 날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이 양제츠 중국 외교 담당 정치국원과 취임 후 첫 통화에서 신장과 티베트, 홍콩 문제를 언급하면서 중국을 압박했다라고 밝혔습니다. 앞서서 그 양제츠 정치국원은 최근 미중 관계 전미회의가 주최한 행사에서 양국 간의 협력을 강조하면서도 중국의 핵심 이익과 관련된 문제에 대해서는 선을 넘지 말라고 경고를 했습니다. 양국은 그 협력의 중요성도 언급했지만 핵심 현안에 대해서는 뚜렷한 대립각을 세워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 때 못지않은 갈등이 이어질 거라는 우려를 낳았습니다. 바이든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의 통화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입니다. 다음으로 경제지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반적인 경제지표 흐름은 양호합니다. 그 ISM 제조업 지수는 그 예상치를 소폭 하회했고 서비스업 지수는 상회하면서 58.7로 같이 나타났고요. 역시 이제 50 위에서 상당히 높은 수준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조업이나 서비스업 경기에 대한 어떤 전망은 나쁘지 않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지난 주말에 고용지표가 발표가 됐었죠. 예상치는 이제 5만 개가 이제 비농업 신규 일자리 증가였는데 4만 9천 개 증가해서 거의 부합했고요. 그 다음에 실업률은 6.7%에서 6.3%로 떨어졌습니다. 일단 아주 드라마틱하진 않지만 그런대로 양호한 모습을 보였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번 주에는 이제 소비자 물가 지수가 발표가 됩니다. 전년 동기 대비로 지난 12월은 1.4%였는데 12월 전망치는 1.5%로 이렇게 소폭 올라갈 거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인데 지난주에는 77만 9천 건으로 4주 만에 80만 건 아래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높은 수준이긴 하지만 조금씩이라도 줄어들고 있는 게 그나마 긍정적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네, 12일에는 미국에서 미시간대 소비자 신뢰지수가 발표되는데 예상치는 이제 79포인트 정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차트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상해지수가 3,450포인트 수준에서 반등을 했습니다. 중요한 가격대에서 지지를 받았고요. 다만 이제 31선 위로 빨리 올라와 줘야 되는데 여기서 좀 저항을 받고 있는 게 지금으로서는 약간 부담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3,550포인트 요 위로 이제 올라와서 이렇게 횡보를 해준다면 다시 이제 뚫고 가는 걸로 생각을 할 수가 있겠고요. 혹시라도 3,450 이탈하면 다시 3,350의 지지가 있긴 한데 만약 이런 모습이 나타나면 시장이 상승을 하더라도 조금 속도가 굉장히 완만해지거나 사실상 장기 횡보 비슷하게 진행될 수 있다라는 점에서 이번 주에 그 상해지수 흐름이 되게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나스닥 종합지수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신고가를 이미 경신했습니다. 제가 13,500포인트가 어떤 중장기 목표다라고 말씀드렸는데 넘어선 모습이고요. 신고가를 경신했으면 이렇게 안착을 확인을 해야 됩니다. 이런 데서 이렇게 돌파하고 안착 확인했고 그래서 지금은 요 신고가를 해서 안착을 확인하는 모양이 좀 필요하고 만약에 안착을 실패를 한다 하더라도 어쨌든 이 중장기 이평선들이 나란히 상승 중이기 때문에 지금 나스닥 지수가 이렇게 하락 전환하거나 이럴 가능성이 굉장히 낮습니다. 만약에 얘가 상승하지 못한다면 아마 조정이 좀 이렇게 길어지는 모양이 나올 거고요. 어쨌든 지금 어떤 식으로 진행되든 미국 나스닥 지수는 나쁘게 보는 거는 지금으로서는 좀 차트 모양으로 봤을 때는 좀 바람직하지 않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코스피 지수는 이런 채널을 형성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완만하게 이렇게 고점 저점이 낮아지고 있고 지금 저항에 거의 근접한 상황인데 지금 앞에서 이제 11월부터 상승한 거를 고려를 했을 때 31선에서 바로 이렇게 추세가 새로 시작되는 거는 좀 쉽지는 않다고 보이고요. 어쨌든 조정을 거치면서 좀 61선 부근에서 아마 뭔가 추세가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고
다만 지금 이렇게 30일, 60일선 나란히 올라가고 있고 현재 이 조정도 굉장히 강한 조정입니다. 보통 이렇게 올랐으면 이렇게 하락 조정이 나올 수도 있는데 기간 조정 비슷하게 진행이 되고 있다라는 거는 장이 약하지 않다는 뜻이기 때문에 조정이 나온다 하더라도 너무나 너무 비관적으로 보실 필요는 없고요. 어쨌든 좀 제가 봤을 때는 시간은 좀 필요한 모양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삼성전자, 현대차죠. 우리 삼성전자 85,000원 중요하다고 했는데 이탈했습니다. 이탈해서 조정기간이 좀 더 길어질 수 있는 모양이긴 한데 그래도 60일선이 굉장히 강하게 올라오고 있고 어쨌든 바닥 확인 과정이 좀 나타날 수 있는 상황이라서 좀 조정이긴 하지만 그다지 나쁘게 볼 필요는 없는 상황이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현대차도 마찬가지입니다. 현대차도 이렇게 원만하게 하락 추세 만들긴 했는데 요 21만 원 선에서 갭상승한 요 구간만 잘 지켜지면 사실 이 장기적으로 보면 상승 추세 훼손되는 게 아니고 어쨌든 61선이 올라오는 요 시점을 우리가 좀 잘 봐야 될 것 같다. 그래서 주요 종목들도 지금 당장 세게 가기는 좀 어렵지만 아직까지 중장기 추세가 훼손되진 않은 상황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코스닥 지수는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죠. 61선에서 이제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렸는데 반등에 성공했습니다. 근데 이게 보시면 이게 확산형이라고 그래가지고 이게 고점대에서 이렇게 나오는 패턴인데 이게 이제 페일러로 가야 됩니다. 만약에 얘가 여기서 31선 저항을 받았는데 못 넘고 이런 식으로 움직여주면 이거는 좀 분위기가 되게 안 좋다고 볼 수 있겠고요. 어쨌든 좀 빨리 이렇게 올라가서 이 위쪽에서 좀 움직이는지 그래서 1000포인트 돌파 시도가 계속 나와줘야 좀 긍정적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어쨌든 시장은 우려감이 많이 있긴 하지만 지금으로서는 분위기가 나쁘진 않습니다. 설사 좀 탄력이 둔화된다 하더라도 추세가 훼손될 가능성은 높지 않아 보이고요. 그래서 좀 시간을 갖고 기다리는 자세가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번 주에도 관심 종목을 댓글에 남겨주시면 다시 또 다음 주에도 또 분석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모두 부자가 되는 그날까지 유한타 투데이는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제는 타이밍. 이제 우리가 셀 차례다. 셀 타이밍을 알려주는 유한타 T레이더. 잘 파는 게 투자다. 유한타증권.